안녕하세요. 초코동동입니다. 오늘은 매플롤립 여섯 번째 시간으로 레전드 박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제 블로그에 있는 여기 다섯 번째 커스터마이징 플로츠 레전드 쪽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터마이징 플로츠라고 해서 이제 플롯을 자유자재로 변형시키는 방법, 뭐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어, 이 그래프에 선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각각의 선에 대해서 범례 상자, 즉, 레전드 박스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을 켜고요. 레전드 박스로 제목을 달고 키워야 되겠죠. 네. 위에 있는 내용을 고 네. 첫 번째 방법인데요. 어, 플롯 메서드 안에 이제 레전드의 그 이름을 넣게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레이블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가 사인 x고 두 번째 그래프가 코사인 x인데 첫 번째 그래프에다가 사인 x라고 이름을 붙이고 두 번째 그래프에다 코사인 x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AX 원점 레전드 이렇게 해서 레전드 박스를 완성을 그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이제 이게 사인인가요? 사인 X에 네 여기 나왔고 두 번째 점선으로 표시된 코사인 X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두 번째 방법은 라인 오브젝트에다가 이제 라벨을 레이블을 설정하는 방법인데 이런 겁니다. 어, 처음에 이제 이 ax.플롯이라고 하면은 이제 플롯이 그려지는데 이 플롯 함수가 그 라인 객체를 리턴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라인 1, 컴마 이렇게 해서 사실 두 개를 리턴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인자로 라인 1, 라인 2 이렇게 해서 이제 받게 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라인 1에 set 레이블 라인 2의 set 레이블에서 sin x와 cosine x의 레이블을 라인 1과 라인 2에 지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ax 원점 레전드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볼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레이블을 설정하는 방법인데 라인 1하고 라인 2를 이제 리턴 받는 건 똑같은데 레전드 함수 안에서 쌍으로 이 튜플을 넣어주게 되면 서로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라인 1, 라인 2 객체, 그러니까 이걸 핸들이라고 하는데 핸들 객체를 이렇게 튜플로 넣어주고 그 튜플에 맞게끔 이 레이블을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라인 1에는 sin x가 설정이 되고 라인 2에는 코사인 x가 설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ax 원점 레전드 안에 핸들 객체의 튜플과 레이블 객체의 튜플을 넣어주면 마찬가지로 설정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는 플롯 함수 하면서 이렇게 레이블 인자를 줘가지고 설정하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라인 1과 라인 2의 핸들에다가 set 레이블을 직접 명시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레전드 함수 안에서 핸들과 레이블을 각각 인자로 넣어가지고 세팅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알아볼게요. 이제 두 번째에서는 이제 레전드 박스를 좀 더, 자유롭게 위치를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닫고요.
하나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똑같이 넣고 어, 얘 같은 경우에 이제 한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 레이블 사인, 코사인이라고 이제 넣고 그냥 레전드 박스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붙게 됩니다. 사인, 코사인. 사인이 이제 실선이고 코사인이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가 됐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위치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록이라는 건데 LOC가 로케이션인데 뭐 다양한 로케이션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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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한 9가지 정도의 위치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지정한 것은 어퍼 레프트니까 이쪽이 되겠죠. 그리고 이 프레임 온 같은 경우는 음, 이 이 박스 자체를 이제 프레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레임 온 펄스가 되면 이 박스를 그리지 않게 됩니다. 네, 박스를 그리지 않고 왼쪽 위쪽에다가 이제 위치를 했죠. 이거를 좀 더 이제 실험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어, upper right라고 이제 할 수도 있겠죠. 프레임은 그냥 디폴트가 true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쪽 upper right로 가게 되죠. 그냥 right를 해볼까요? 그냥 right를 하니까 이제 가운데 오른쪽으로 가죠. 그러면 로어 레프트를 하게 되면은 네 아래쪽 이걸 뭐라고 왼쪽에 아래쪽으로 이제 향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로케이션과 프레임 온을 써가지고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추가됐죠. 이 n콜이라는 게 추가가 됐는데 n콜 같은 경우에는 레전드에 어, 그 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레전드 두 개인데 두 개가 지금 한 열에 들어가 있는데 얘를 이제 두 열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네, 이 로어 센터니까 이쪽인데 n콜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열로 범례가 각각이 이제 쪼개지게 됩니다. 다시 그럼 1로 해볼까요? 디폴트가 1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뭐 재밌는 것들이 조금 더 나오는데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팬시 박스라는 게 나오는데 팬시 박스는 이 프레임이 이제 사각형인데 사각형의 이 모서리를 둥글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프레임 알파 같은 경우는 0부터 1까지 설정이 가능한데 프레임 알파가 이제 트랜스페런시라 그래서 투명도입니다. 그래서 1이면 100%이기 때문에 이 배경 있죠. 이 레전드 박스의 배경 색깔이 지금 뭘로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0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레이로 돼 있네요. 그레이로 돼 있는데 투명도가 0이면은 이제 완전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칠해지는 거고 0.5면 조금 더 밝아지겠죠. 그리고 1.0이면 이제 완전히 투명해집니다. 네. 그리고 섀도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그림자입니다. 여기 이제 프레임 아래쪽으로 지는 이 그림자인데 얘를 펄스로 잡으면은 그림자가 이제 사라졌죠. 여기 입체감이 조금 이제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보더 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 범례가 그려지는 이 안에 있는 내용과 이 프레임, 이 틀, 이 바깥 사각형 사이의 간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더 패드를 늘리면은 이렇게 프레임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죠. 안의 내용이 이제 더 이상 작아질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0.5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되게 타이트해지죠. 그래서 이 보더 패드는 프레임과 안의 내용 컨텐츠 사이의 간격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이제 옵션들이 있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음, 네. 어, 이 안에 보시면 옵션들이 많은데요. 핸들과 레이블을 리턴하게 되고 플롯을 하게 되 레전드를 하게 되면 LOC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한 10가지 종류의 있네요. 베스트라는 것도 있죠. 베스트는 자기가 알아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B 박스 투 앵커, 바운딩 박스 투 앵커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따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엔콜은 말씀드렸고요. 프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폰트 사이즈, 레이블 컬러, 넘버 포인트, 이거는 스캐터 플롯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스캐터 포인트, 스캐터리 오프셋, 되게 많죠. 프레임 온 말씀드렸고, 팬시 박스, 섀도우, 프레임 알파, 그리고 페이스 컬러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전경색이에요. 전경색이고, 엣지 컬러는 그 프레임 사각형의 그 선 색이겠죠. 그리고 뭐 모드라는 것도 있고 빗박스 트랜스폼이란 것도 있고 굉장히 많죠. 보더 패드 아까 나왔었고 레이블 스페이싱도 이따가 나올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이제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들을 통해 가지고 레전드 박스를 그릴 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다. 추가로 이제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내용은 스캐터 플롯에 이제 있는 약간 뭐 재밌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얘를 닫고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런 이제 시티즈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판다스로 불러왔는데 얘를 왜 못 불러오지? 아, 이 데이터가 없구나. 잠시만요. 네, 데이터가 없어서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았고요. 캘리포니아 시티즈라는.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읽어왔고요. 이, 데이터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도시들을 전부 나열해가지고, 그 위도와 경도, 그리고 인구수, 그 뒤쪽에 이제, 면적, 제곱킬로미터로 나온 면적을 이제, 어, 이런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일부 데이터를 이제 추출합니다. 그래서 위도 경도와 그 전체 인구, 그리고 면적, 이런 이제 컬럼들에서 이제 가지고 오고요. 일단은 그 이 네 가지 정보를 가지고 산점도를 그려봅니다. 일단 여기가 이제 에러가 나니까 일단 맞고요. 산점도를 그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여기 있는 이제 각 점의 위치가 이 위도, 경도 위치가 되겠고요. 가로가 경도고 세로가 위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각 그 점들의 중심점은 위도, 경도, 위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이 동그란 마커의 크기는 이제 에어리어가 됩니다. 그래서 크기가 클수록 면적이 큰 걸 말하는 거고요. 이, 각 색깔이 이제 마커의 색깔은 이제 바로 인구 수가 되는데 이 로그 10 스케일로 이제 했기 때문에, 10, 100, 1000, 뭐, 만, 10만, 100만, 1000만 이런 식의 이제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이는 요 동그라미 있죠. 여기 요 약간 푸르스름한 이 동그라미가 거의 마이너스 118도에서 위도 35도에 있는 캘리포니아 시티라는 도시인데요. 얘가 이제 인구수가 거의 이제 4.0, 그러니까 한
만 명대, 실제 이제 확인해 보니까 14,0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14,000명 정도 되는 색깔이 이제 바로 이런 이제 색깔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레전드 박스를 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껍데기, 껍데기를 이제 만들어줘요. 무슨 얘기냐면 plt.scatter 해가지고 위도 경도에 이제 빈 껍데기를 넣고요. 100, 300, 500 이렇게 이제 키우면서 이게 이제 바로 면적이 되겠죠. 100만 제곱킬로미터, 100 제곱킬로미터, 300 제곱킬로미터, 500 제곱킬로미터 이렇게 해서 레이블을 그렇게 이제 넣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 자체도 이제 어떤 산점도를, 가상의 산점도를 그리면서 레이블을 이제 넣어주는 형태의, 일종의 이제 트릭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plt.legend에서 뭐 이런 이제 옵션들을 이제 넣어주게 되면은 네, 이런 시티 에어리어라는 제목의 레전드 박스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 크기가 이제 바로 에어리어의 크기가 되겠죠. 왜냐면 이제 여기 면적 S를 이제 에어리어로 잡았기 때문이에요. 방금 그렸던 거는 이제 매틀랩 스타일이고요. 얘를 이제 똑같이 O 스타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 그래프인데요. 이 내용인데 위에는 이제 똑같고요. 피겨 객체와 엑시스 객체를 하나 선언한 다음에 엑시스 객체에서 스캐터 이 옵션들은 이제 동일하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 스캐터 객체의 셋, 네, 이게 이제 컬러 리밋이죠. 컬러 리밋을 정할 때는 셋 C 림으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핸들을 가져와서 지정을 하게 돼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차이점은 나중에 컬러바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컬러바 함수는 이제 바로 피겨 객체에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캐터라는 핸들에 x는 ax1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붙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깡통 스캐터 플롯을 하나 이제 더 추가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옵션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 똑같은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얘는 일단은 닫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위와 이제 동일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저희가. 어, 다음번에는 이제 좀, 이것도 약간 재밌는 부분인데요. 그냥, 같은 파일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플 레전드. 여기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 피겨 객체와 엑시스 객체를 선언을 하고요. 라인즈라는 이제 행렬 하나 만들고,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스타일을 이제 4개를 이제 두는 거죠. 실선, 점선, 점선과 짧은 점선이 섞인 거, 그리고 짧은 점선으로 이루어진 거, 그리고 이제 X를 선언을 한 다음에 이 4개잖아요. 4개를 이제 그립니다. 4개를 그리는데, 사인 X의 그래프인데, X에 이제 X 빼기 I 곱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해서 위상 차이를 2분의 파이만큼 줄여가면서 4개의 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스타일 이제 틀리게 이제 적용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 이제 레전드 박스들을 이제 추가를 할 텐데 먼저 2개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인즈에서 0하고 1, 2개에 대해서 레전드 박스를 이렇게 아까 튜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리스트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 라인 A, 라인 B 이렇게 해서 처음 2개를 네 어디에다가 위쪽 오른쪽 부분에다 어퍼 라이트 부분에다가 이제 프레임 없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 실선으로 되어 있는 사인 x와 그리고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이 점선으로 이루어진 네, 라인 B가 이제 그려졌죠. 그런데 이제 신기한 게 여기에 레전드 박스 두 개를 하나를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레전드 박스를 이 아티스트 객체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레전드라는 아티스트 클래스가 이미 존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 매플로립의 레전드 밑에 레전드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래서 그 레전드를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AX의 핸들에다가 라인즈 두 개, 라인 아까 그 네 개였잖아요. 그래서 3번하고 4번 라인에다가 C하고 D라고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위치는 어디? 네, 아래쪽 그리고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에다가 프레임 없이 넣고 add artist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레전드 박스기 때문에 레전드 박스가 추가되는 경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갔죠? 예. 이 아래쪽에 점선과 작은 점선, 그러니까 점선과 작은 점선으로 이루어진 대시와 작은 점선으로 이루어진 라인 D가 이렇게 이제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위에는 이제 우리가 아까 방금 사용했던 ax.legend로 추가를 한 모양이고요. 아래쪽에다가는 아티스트 객체를 직접 선언을 해가지고 add artist 함수를 통해 가지고 추가한 레전드 박스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은 어디 있죠?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 파이썬 데이터 사이언스 핸드북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이제 뭐 만든 건 아니고. 네. 오늘은 그래서, 레전드 박스를 만드는 이제 멀티플 라인, 여러 개 이제 라인이 섞여 있을 때, 그, 크게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레전드 박스를 그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 이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옵션 아규먼트를 통해 가지고 레전드 박스를 이제 꾸밀 수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스캐터 플롯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이즈에 따라서 레이블 마커를 이제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그리고 add artist 함수를 통해 가지고 직접 레전드 박스 객체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바운딩 박스 투 앵커라고 이 바운딩 박스 투 앵커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